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행복한 삶에서 돈이 결코 최선의 가치는 아닙니다.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주영 라이브 세 번째 코너 윤주영의 시선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천시 재정을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45년 부천 사람 차광원님과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사람 45년차 차광우입니다. 먼저 오늘 윤주영 라이브에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주영 라이브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주영의 시선 첫 번째 시간에서는 부천 사람,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들과 함께 부천 사람 윤주영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천의 시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사람 윤주영님과의 인연이 저도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질문이자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천 사람 윤주영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주영은 윤주영이고요. 예, 저는 네. 81년도 제 나이로 만 10살 때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한 45년 가까이 이제 부천과 인연을 이어왔고, 초, 중고 다 부천에서 졸업을 했고, 뭐, 잠시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가 부천을 떠난 적은 있었지만, 그 시기에도 이제 직장은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뭐 부천과의 연은 계속 이어왔고요. 뭐, 직업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뭐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뭐, 굳이 소개를 한다면, 한 7년 정도 부천시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의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많이들 계시지만, 부천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친구 후배들과 부천의 구석구석을 걸어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들이 과연 어떤 시간들이셨는지, 또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천에서 오랜 또 인연을 이제 이어오다 보니까 뭐 좋은 친구들 또 후배들 선배님들 많이 알고 지내왔고, 또 부천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해오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인연들을 많이 맺었는데, 부천길 걷기는 한 2년 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몇몇 후배들하고 이제 운동 삼아 길 걷기 시작을 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다녀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도시를 보잖아요. 근데 직접 걸으면서 그것도 좀 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도 좀 걸어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만족감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 부천길을 걸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십 년을 부천하고 인연을 맺었어도 전혀 느끼거나 오감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게, 부천에는 도시가 좁은 도시라고 얘기하고, 뭐 들으셨겠지만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서울 못지않은 그런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공장지대가 많고, 뭐 심지어 요즘은 배드타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외로 숲길도 그렇고 물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참 의미 있는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길을 걸으면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그간의 시간 동안 제가 부천에서 느꼈던 어떤 것들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쌓인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틈틈이 글로도 남기고 있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좀 엮어서 제 경험을 또 같이 걷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해서 부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싶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모든 길들이 다 의미 있으셨고 또 아름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사실 준비된 질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정말 이 길만큼은 다시 한번 부천 사람들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길이 있으셨습니까? 뭐 어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곳들에 대한 좋은 느낌들이 많았는데, 뭐 특별히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전 부천의 골목들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관광지도 아니고 뭐 랜드마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제가 자랐던 삼정동이나 내동이나 도당동 지역도 그렇고 원미동, 뭐 소사동, 신곡동, 구석구석을 걸어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뭐 기억에 남는 공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조금 과장해서 부천시 지도가 그려질 정도로 이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장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뭐 앞서 이제 여러 인터뷰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좋은 소식보다는 또 안 좋은 소식들도 뭐 들리는 그런 시점인데도 하고요. 또 올해가 또 중요한 또 그런 어젠다가 있는 그런 네네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부천에 대한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글쎄요, 진짜 뭐 81년부터 부천 시민이었는데, 뭐 어려서는 부천 시민이라는 인식이 뭐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공직 경험을 해보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뭐 다들 비슷하시지만 세상에 대한 눈을 좀 떠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부천의 어떤 변화를 뭐 우리 후배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겪어왔잖아요. 부천에 구가 없었어요, 처음에. 제 기억으로 88년인가 그때 중구, 남구가 생겼고, 네. 또 몇 년 지나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분구가 됐고 네. 또 그 즈음에 중앙공원, 부천에 없던 중앙공원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도시가 많이 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변화였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인데 2012년도에 7호선 개통이 되면서 부천에 이제 가로축을 쭉 관통을 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러니까 점점 도시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컸고 되게 반가웠고 좋았는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요즘 이제 갑작스럽게 부천이 좀 쇠퇴한다는 얘기들이 네. 들려와요. 인구도 막 한때 90만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90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77만, 뭐 6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알맞게 인구들이 뭐 이렇게 변화해 주는 건 좋은데 도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이 행정의 속살로 들어가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에서 오래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하는 게 요즘의 소회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가 제가 살았던 오래전 그때 기억보다 뭐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 조금 이제 뭔가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드는 요즘인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이제 좀 이야기 중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모교가 이제 그렇죠. 부천고입니다.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과학고로 전환이 되고 사실 그간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왔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될 때 뭐 우연치 않게 그 첫 시작 시점에 정보를 처음 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나름의 논리에 상당 부분 설득이 됐어요. 현재의 상황대로 가면 우리 모교인 부천고등학교가 과거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 전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뭐 찬성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에 좀 이제 발을 맞췄던 기억도 있고 또 많은 부천고 동문들이 또 모교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또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 한 2년이 흘렀고 내년에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거는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들이 유출된다.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하신 거고 또 사실 그래요. 중학교 초반, 초등학교 후반에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전학 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부천에서 자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또 그런 이유가 이 부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 여건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이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원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그 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 한 10여 년 전쯤에 부천고 이번처럼 과학고 전환이 아니라 과학고를 설립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고 그 실무 과정 일부 참여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과학고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다 예상됐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 쪽에만 포인트가 맞춰주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뭐 대표적인 게 실제 부천 지역 학생들이 입학할 수는 많지 않은데 지역의 경쟁만 격화될 것이다. 네. 사교육이 조장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오늘 얘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부천시가 재정위기식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 상당한 돈의 금액이 그걸로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전환이냐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왕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촘촘하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후배님도 동의하겠지만 모교의 역사가 단절될 거라는 우려가 너무 크죠. 크게 모교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후배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전통의 기수는 제대로 이어지는 건지 교과는 그대로 부르는 건지 과연 후배들은 우리를 선배로 인정할 건지 뭐 우리 나름의 동문 커뮤니티가 제대로 유지가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새해에는 맡아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저희가 촬영하게 될 윤주영의 시선에서 예, 조금 더 다뤄보면 좋겠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직업이 공인회계사이시죠. 네, 이제 경력을 보면서 사실 부천시 감사관으로도 약 7년 가까이 네, 네. 이제 일하셨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공직에 대한 경험을 하시게 되셨는지. 사람 운명 참 어떻게 예측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공직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좀 숫자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로 살아왔었는데 그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중앙행정부처들의 감사를 총괄하는 네네. 책임자를 민간에 개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이 하는 네네. 일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조직을 개혁하고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시선 때문에 뭐 변호사, 회계사 등등의 자격 요건을 부여해서 네. 이제 채용을 하게 됐고 뭐 어쨌든 제 나름의 또 부천에 대한 애정도 있다 보니까 그거 이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정당한 공모 절차서 통해서 들어간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행정은 전혀 모르고 숫자만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감사관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공간에서 네. 비판을 당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위기가 닥치거나 곡해를 당하거나 여러분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생 어느 순간보다 참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공직에 대한 경험을 하시면서 보람으로 남으실 만한 그런 성과나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뭐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편을 달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천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세도 사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국에서 아주 하위권에 있는 도시 부패 지수가 청렴하지 못한 네네. 도시 숫자로 얘기하면 전국의 75개 시단위 자치단체에서 72등을 하는 뭐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기저기 잠재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전국에서 1등급 도시 만들어서 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부천시청 청사에 크게 현수막이 걸리고 했었죠. 네네. 그게 이제 뭐 원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있지만 내가 자란 동네 부천시가 그렇게 청렴한 도시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주 큰 보람으로 남아 있고 아울러서 이제 뭐 오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시 나가는 돈 줄이고 들어오는 돈 늘리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뭐 구체적 수치로 얘기하자면 있는 동 한 400억 이상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절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시청 통장에 돈이 400억 이상 늘어나는 일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그런 게 큰 네. 보람으로 남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전국의 공무원들 중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표창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민간과 공직의 교류의 우수 사례. 네, 민간에서 있던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서 일정한 성과를 낸 우수 사례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네네. 게 이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제가 살아왔고 살아갈 부천의 청렴도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다 같이 한 일이지만 네네. 일조를 했다는 게 뭐 지금까지도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부천시가 과거 우명을 벗고 네, 청렴 도시로 거듭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던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람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천시 재정이 되게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이런 시각들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걱정되죠. 없지 않아 되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은데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 부천이 뭐 우리 다른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네네. 한동안 정말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라서 우리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느꼈겠지만 도시가 팽창돼 가니까 네네. 여러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건설하고 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 못지않게 복지 관련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게 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짐이 안 좋기 시작했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천시 시민 한 명당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부천시의 부채를 시민 한 명당으로 환산했을 때가 네. 인당 38만 1,000원이에요. 단적으로 그거 하나가 보여지는 게 이제 부천시 재정의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00만 원 가까이 그렇죠. 되는 그런 부채를 지금 갖고 있다는. 물론 네. 이제 그 돈을 개인들이 갚을 일은 없을 거예요. 네네. 뭐 나라가 이제 저기 파산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네네. 이제 부천시 재정이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지표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